네, 반갑습니다. 이제 3학년 역사 한번 복습 시작해야죠, 이제. 우리 한 달여 남았거든요,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기본 내용은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년 동안 한국사를 쭉 나갈 겁니다. 3학년은. 그래서 한국사 전체 흐름을 한번 보면 고조선 건국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고조선 멸망되고 한반도의 이제 초기 국가라고 하는 철기시대 부곡동삼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연맹왕국 단계를 거쳐서 삼국시대, 고백신이라고 하는 삼국시대 플러스 가야도 존재했죠. 그래서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남북국 시대, 북쪽은 발해, 남쪽은 통신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그걸 통일하기 전에 후삼국 시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통일된 신라는 조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재통일한 게 고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고사 때까지는 고조선부터 요 후삼국 시대 고려가 나오기 전까지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고사 때는 고려 한 파트 전체 고려 볼 거고요. 그 다음 2학기 때는 조선, 정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1차, 2차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만으로 보자면 뭐 사실 여러 나라가 나오고 되게 복잡할 것 같은 건 고조선부터 여기 후삼국까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 자체가 점점점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고려 가면 조금 더 복잡하고 조선 가면 더 복잡해지고 조선이 사실 내용이 가장 풍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후기 나눠서 볼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대한제국, 그다음 일제강점기 이렇게 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소 군정기를 좀 거친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요거 전체를 거의 다 다룰 텐데 실제적으로 근현대사 부분은 거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일제강점기는 꼭 봐야 되니까 일제강점기 부분 보고 그 다음 현대사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좀 필요한 부분들만 좀 주제사 중심으로 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혁명이나 뭐 민주운동 관련해서 그런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뭐 늘 역사를 시작을 하면 이게 나와요. 뭐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 늘 우리 첫 시작은 선사시대죠. 그래서 대부분 역사 공부를 하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선사시대를 하다가 책을 덮기 때문에 대부분 선사시대 마스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선사시대는 사실 되게 뭐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기도 하고 일단 우리가 시대 구분할 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제 문자, 기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록이 있기 이전 시대,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부터 시대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해서 선사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고요. 우리는 이 선사시대를 보통 석기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도구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 이제 구분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크게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어떤 이제 생활상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걸 잘 연결시켜서 잘 이해를 한다면 굳이 막 어렵게 외우지 않아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편할 겁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요. 자, 일단 구석기는 뗀석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뗀석기 아직은 도구를 정확하게 막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제대로 만들어내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구할 수 있는 게 돌인 거고. 그래서 근데 바위 커다란 걸 이거 들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에 서로 부딪혀가지고 떼어져 나온 모양.
가지고 석기를 만들어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뗀석기라고 보면 되고요. 요때 아직은 식량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이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시대지만 요 당시에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주변에서 구해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게 사냥이죠.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 뭐 열매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들 구해다 먹고 그리고 사실 단백질은 사냥하는 건 되게 쉽지 않거든요. 단백질 공급은 물고기 잡이나 아니면 뭐 조개 같은 거나 이런 거 이제 잡는 게 훨씬 뭐 사냥보다는 쉬웠으니까 훨씬 많이 먹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서 구해다 먹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냥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무리 지어서 같이 때로 이제 다구리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무리 생활, 이동 생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열심히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동을 하다가 동굴 보이면 땡큐죠. 그래서 동굴에서 이제 지내면 되고요. 아니면 뭐 바위 그늘 이런 데든지 아니면 나무 그늘 이런 것도 되겠죠. 그냥 대충 막집 가로막 같은 거 하나 치는 거에서 막집 이런 거에서 생활합니다. 햇볕 너무 세거든요. 이게 사람이 받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 좀 막는 그 정도 막집 같은 거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했고요. 뭐 동굴의 벽화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나타났고요. 한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 그리고 경기도 연천 전곡리. 전곡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주먹도끼가 나온 곳이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자, 뭐 인류의 진화 이런 거는 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구석기, 유적지, 위치 뭐 어느 정도만 좀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 뗀석기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손으로 들면 되게 베일 것 같은 뭔가 다칠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형태, 되게 거친 형태다 이렇게 좀 봐두면 되겠고요.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이제 시대가 꽤 많이 지났어요. 우리 보세요. 구석기가 약 70만 년 전이라고 했는데 신석기가 약 1만 년 전이니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 사이 인류는 점점점 발달을 했겠죠. 점점점 이제 진화를 해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는 이제 간석기를 사용했다는 게 일단 도구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뗀석기는 되게 거칠었는데 그걸 이제 용도에 맞게 그리고 쓰기 편하게 돌에다가 이렇게 간 거죠. 이제 갈아서 만든 석기. 그래서 간석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토기가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릇 기자. 요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릇은 뭔가 음식 같은 걸 저장하는 용도나 아니면 조리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먹고 살 만큼 생산물이 좀 생겼다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농경이 시작됐다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같이 보면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인류가 식량 생산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거죠. 길들여서 요거를 아주 혁명적인 변화다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요때는 여전히 식량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여전히 풍족하지도 않고 물론 이제 곡식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 가지 사냥이나 채집 물고기 잡이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동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씨 뿌리고 계속 이제 얘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우리가 씨 뿌리고 바로 다음날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씨 뿌리고 계속 관리해주고 잡초도 좀 뽑아주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 생활이 시작된 것이고 자, 정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좀 번듯한 집을 짓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이제 추위를 막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약간 집을 좀 파면 돼요. 그래서 움푹 들어간 집
그래서 약간 반지하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1m 정도 파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푹 파인 집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족을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선사시대까지는 여전히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사시대까지는 여전히 평등사회였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늘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요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빗살무늬 톡이 중간에 있죠. 뾰족하게 돼 있어서 대체로 이제 강가나 이제 해안가에 많이 거주를 했는데 모래에다가 이렇게 푹 박아서 쓰는 거죠. 자, 간석기 모양 보면 뗀석기랑 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매끈해졌죠. 뭔가 손으로 잡아도 다칠 것 같이 안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유적지는 해안가나 아니면 강가 이렇게 다 모여 있었다 보면 되고요. 자, 종교는 조금 봐둬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네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발음 잘해야 되죠. 애미로 하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애니미즘. 그래서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바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누가 봐도 되게 오래된 나무 이런 거 봤을 때 와 쟤는 뭔가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 우리 부족의 수호신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애니미즘인 거고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건 특정 동물을 이제 부족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우리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단군 신화, 단군 이야기에 나오는 그 곰부족 토템 곰부족 이제 뭐 호랑이 부족 이 곰 호랑이 요 얘기도 사실은 토템이거든요. 그래서 곰 토템 부족 이제 호랑이 토템 부족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샤머니즘 우리 아주 샤머니즘 때문에 난리가 났죠. 나라도 난리가 나고 여전히 아주 요때 신석기부터 시작된 요 엄청난 샤머니즘의 전통이 여전히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대단하죠. 무당 주술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이고요. 암사동에는 신석기 시대 마을을 재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주 모형으로 만들어 놨긴 했지만 그런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주 고산리 그리고 부산 동삼동. 동삼동은 영도입니다. 영도에 가면 동삼동에 이제 조개 패총이라고 조개 껍데기 무덤이 아주 커다랗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특히 또 신석기 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락바퀴랑 뼈바늘이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자, 요거는 뭔가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의복 생활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 중에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개 껍데기 가면인데 얼굴 크면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 청동기 보겠습니다. 인류가 석기 시대에서 이제 드디어 금속을 사용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청동기는 구리랑 주석 이제 이런 걸로 만든 합금 같은 거예요. 근데 구리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선 우리 선에 있는 게 이제 구리선인데요. 구리인데 구리는 생각보다 되게 잘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일단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청동기와 나중에 철기를 이해하는 되게 편합니다. 근데 청동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굴이랑 주석 이런 걸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고 그래서 일상생활 전반에 청동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배 계급의 무기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즉 계급이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계급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기 시작한 걸까? 그 이제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농사가 점점점 이제 신석기 때부터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의 경험이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생산력이 점점점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게 잉여 생산물이라고 해요. 잉여 생산물. 먹고 남는 게 생겨났을 것이고 생산력이 되게
뭐 어떤 데는 되게 좋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떨어진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량의 차이라든지 뭐 경험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이런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빈부, 많이 가진 자랑 적게 가진 자 이런 빈부의 차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너 부족하니까 내가 조금 더 줄게.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지내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막 평화로운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전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긴 자랑 진 자, 이렇게 승자, 패자가 나눠지게 될 테잖아요. 그래서 승자가 패자를 지배하는 형태, 그래서 요때는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노예로 이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급이 생겨났고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이 출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무기나 아니면 장식품 아니면 제기, 제사 지낼 때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된 것이 청동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이 족장의 출현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인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청동으로 만든 뭐 방울 뭐 이런 것들인데 아마 제사용품,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가 오면 일단 우리 뭐 수업 시간에는 굳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일단 정복 전쟁이 훨씬 활발해져요. 그래서 주거지에 좀 이동이 나타납니다. 마을이 원래는 해안가나 강가 이렇게 되게 뻥 뚫려 있는 오픈된 공간에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정복 전쟁이 너무 활발해지고 하다 보니까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산이나 구릉지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방어에 되게 유리한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마을터 근처에도 이렇게 땅을 깊이 파서 물을 이렇게 가둬두는 형태로 회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어 시설 같은 걸 이런 걸 막 목책을 나무로 해서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것도 쳐두고 이런 식으로 방어 시설이 갖춰진 걸 보면 그만큼 정복 전쟁이 활발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이 더 본격화되기도 했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청동기는 귀합니다. 그렇게 막 일반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전반에 쓰이지 못했고 여전히 농기구로는 돌로 만든 석기가 쓰였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확할 때 쓰는 반달 모양의 돌칼, 반달 돌칼이라고 하죠. 요거를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아까 말했던 반달 돌칼, 그리고 비파형 동검. 동검은 제가 수업 때 얘기했죠. 쭉 돌리는 형태 쭉 찔러 넣어서 그 다음 거친 무늬 거울, 다음 밑무늬 토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적은 무덤, 고인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을 터를 보면 언덕에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땅 파여져 있죠. 이게 이제 땅 파서 물 넣어둔 해자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방어시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귀여운 눈 두 개 박혀 있는 것 같은 얘들이 이제 반달돌칼이에요. 다음 토기 받으면 되겠고, 요때 뭐 방구대 안각화 우리 이제 근처에 있죠. 학교 근처에 아마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게 고인돌 형태인데 고인돌은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요 고인돌 같은 경우는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얘는 좀 균형이 안 맞아서 좀 삐뚤어져 있긴 하지만 보통 평평한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탁자식 모양으로 돼 있죠. 요걸 이제 북방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거 그냥 돌덩이 올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바위덩어리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되게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우리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남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되게 아주 다리 짧은 요런 강아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덩치만 보면 코뿔소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런 아주 다리가 짧은 요런 형태, 가도기적인 형태도 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고인돌이 존재를 하고요. 전 세계 모든 고인돌 중에서 40%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고인돌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는 뭐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철기로 넘어갈 겁니다. 자, 원래 순서대로 하면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고조선을 보고 가야 되지만 시대는 조금 안 맞긴 해도 고조선은 사실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동기부터 이제 철기를 같이 거치게 되는 걸치게 되는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청동기랑 철기 시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쯤에 좀 일반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수업 때 얘기했는데 여기 일반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위만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다. 위만에 혼자 아니고 위만 집단이 같이 들어와서 위만 조선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일반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니까 배경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는 일부 이제 지배층의 뭐 무기나 장식품, 제기나 이런 걸로만 사용이 됐다면 철은 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철은 만들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철은 일상생활 속에도 다 두루두루 다 쓰였다라고 하는 게 청동기와 철기의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도 쓰였고 철제 무기도 이제 일반 그 보병들, 일반 평민들 이런 애들에게도 철제 무기가 주어지면서 정복 전쟁이 훨씬 더 활발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철제 농기구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훨씬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바탕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깊이가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의 시비법, 그러니까 즉 비료라고 하는 게 아직 발달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농작물이라고 하는 건 땅에 있는 양분을 먹고 토양의 양분을 먹고 자라는 존재거든요. 근데 얘가 땅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토양엔 양분이 없으니까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비료가 발달되지 못한 이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은 계속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토양에 양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양분을 보충해 주려면 비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땅을 깊이 파서 깊이 있는 토양에는 양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씩 갈아엎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해진 게 철제 농기구. 우리 삽 생각하면 됩니다. 삽으로 땅 정말 깊이 팔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더 증가했고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인구가 더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됐고 그래서 여러 국가 형태들의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뭐 세형 동검 이제 한국식 동검 형태로 바뀌었다. 뭐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수업 때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기를 안 했네요. 다음에 가서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푸집이란 게 있는데 거푸집은 요런 겁니다. 요거는 잠시만요. 넘어가고요. 돌 곡괭이 같은 거였고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바뀌는 거. 그다음 청동거울 이제 거울 바뀐 거고요. 자, 요겁니다. 거푸집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붕어빵 같은 틀입니다. 틀을 얘기해요. 그래서 틀은 이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끼거든요. 도끼를 찍어내는 틀인데 그런 걸 이런 틀을 이제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거푸집이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푸집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청동기를 생산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또한 틀이라고 하는 건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푸집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업 때 다시 얘기해야겠네요. 자, 요거는 중국 화폐였다고 해요. 명도전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많이 돼서 고조선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쭉 빠르게 한번 달려볼 겁니다. 우리 한국사는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뭐 천천히 뭐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조금 달려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조금 저만 그렇겠지만 저만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빠르게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